안녕하세요. 공구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윈모션에서 재질을 컨트롤하는 방법, 매테리얼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라이브러리 팩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좀 필요가 있는데, 왼쪽 파일에 눌러 보시면, 위쪽에서 네 번째 이제 홈 패널 표시라는 탭이 있으실 거예요. 이 홈 패널 표시라는 탭을 눌러주시고,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이 팝업 창은 트윈모션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팝업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중에서 라이브러리 팩이라는 이 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두 개의 라이브러리 팩이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타터 라이브러리 팩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지금 마우스 위치에 보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체크 표시로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트윈모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으실 거니까 요거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용량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제 트윈모션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28%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요. 꼭 여유가 되시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팝업 창을 닫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테리얼을 적용을 시켜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윈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매테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윈모션이 아니라 내가 외부에 있는 매핑 소스를 불러와서 트윈모션에 적용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먼저 진행해 볼 거는 트윈모션에 있는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라이브러리 탭에 보시게 되면은 매테리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매테리얼이라는 카테고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매테리얼에 관련된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이런 재질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모델의 벽 쪽에다가 이제 그냥 벽돌 재질을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벽돌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벽돌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트윈모션을 제공하는 벽돌 중에, 요게 괜찮겠다 싶은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네 번째 있는 이 벽돌을 선택을 해서 넣을 건데,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넣고자 하는 재질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던져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트윈모션의 재질이 모델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본 건물과 이쪽에 이제 있는 구조물이, 번거롭게도 같이 재질이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가 매테리얼을 적용시킬 때, 같은 매테리얼로 분류되어 있는, 즉, 모델링 자체의 원본 이제 재질로 동일한 것들은 같이 적용이 되게끔 해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일단 저는, 다시 되돌아가고요. 위쪽, 지금 마우스 있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동그라미 모양 두 개, 매테리얼 모양 구 모양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꾹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매테리얼 교체는 방금 저희가 넣었잖아요, 재질을. 넣었을 때, 그 넣는 곳의 재질이 똑같은 것들을 다 한 번에 바뀌는 이제 기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의 적용이라는 애는 뭐냐면, 매테리얼 말고 객체, 저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이제 모델을 불러올 때 계층 구조를 불러왔잖아요. 그 계층 구조별로 모델링을 따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옵션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창이 아니라 저희 이제 그 레이어 창에서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재질을 바꿀 수 있는 이 세 가지 옵션들을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를 꾹꾹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적용에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왼쪽 버튼을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아이콘이 보세요. 아까는 구 모양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매테리얼 하나에 그 객체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콘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동일하게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원하는 재질을 드래그해서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본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객체별로 혹은 재질별로 선택해서 매테리얼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찌됐든 이제 저는 이제 객체를 따로 분류한 상태에서 다른 구조물에다가 여기는 콘크리트를 한번 매테리얼을 적용시켜 볼게요. 왼쪽에 라이브러리 창에 아까 라이브러리 매테리얼 카테고리로 좀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벽돌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에 카테고리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마우스 있는 위쪽에 보게 되면은 저희 윈도우 탐색기 열었던 것처럼 이 라이브러리 팩의 경로가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경로 중에서 매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매테리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뒤로 종전에 이제 상위 폴더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최종 이제 상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테리얼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으실 거예요. 이 콘크리트라는 카테고리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콘크리트 재질이 모아놓은 이 재질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뭐 원하시는 콘크리트를 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뭐 세 번째 있는 요 세 번째 있는 콘크리트를 드래그해서 또 이쪽에다가 던져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좀 메탈 재질을 넣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로 가기 해서 메탈 부분에 메탈 재질에 가서 이렇게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애도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리고 유리 부분에도 돌아가셔서 내가 원하시는 유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트윈모션에서는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 간단하게 미리 보기 창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유리를 보면 좀 투명한 유리인지 혹은 불투명한 유리인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반사되는 객체가 있는 유리라든지 혹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이 유리 재질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넣었던 재질, 벽돌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좀 바꾸고 싶어요, 재질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재질을 이제 또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벽돌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벽돌을 넣어 볼 건데 그냥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데다가 다시 던져 놓으면 됩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넣어놨던 재질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넣고 싶다라 그러면은 그 재질을 삭제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냥 다시 한번 재질을 선택해서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넣었던 재질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벽돌 자체가 뭐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좀 더 색깔을 이제 바꾸고 싶거나 지금 벽돌의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하거나 뭐 벽돌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각도가 있는 벽돌을 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디테일한 매테리얼의 이제 작업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가까이 갈게요.
일단은 저희가 드래그해서 재질을 넣었잖아요. 넣은 상태에서 오른쪽 이 라이브러리 레이어 창 밑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넣었던 재질, 즉 내가 최근에 넣었던 재질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ESC 키를 눌렀거나 다른 재질을 선택했거나 다른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재질이 안 보여질 경우가 생겼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재질을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는 위쪽에 보게 되면은 스포이드 모양 같이 생긴 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마우스 위치에 보게 되면은 아마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건데, 이 스포이드 모양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나서 얘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재질을 화면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즉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클릭한 재질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세팅으로 바뀌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바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바닥 재질이 선택이 되고요. 뭐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마우스로 계속 클릭을 하면은 그 재질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이드 모양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수정하거나 할 때 선택해서 클릭해서 사용한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벽돌을 수정하기 위해서 벽돌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창에 보게 되면은 구 모양 형태의 이제 미리 보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하단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컬러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클릭을 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했다 하게 되면은 펼쳐졌다, 접어졌다 하니까 그 점 참고해서 이 설정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색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상한 하얀색 컬러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컬러 박스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팝업 창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재질과 내가 원하는 컬러를 믹싱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라이브러리 창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벽돌을 넣고 싶다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뭐 파란 색깔을 믹싱을 시켜줘도 되고 빨간 색깔을 믹싱 시켜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타일 같은 경우에 하얀색 타일 제공하는 걸 넣어놓고 좀 컬러 믹싱을 통해서 원하는 컬러를 좀 이끌어내는 식으로 컬러 믹스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좀 유용하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재질이 여기에 색깔이라든지 뭐 색상이 없다 싶으면 지금처럼 좀 흰색 바탕의 재질을 넣어놓고 컬러 믹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찾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붉은기 살짝 도는 재질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확인을 눌러주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믹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단에 보게 되면은 먼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먼지라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뭐 이런 벽돌 재질이 되게 지금처럼 되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뭐 벽돌에 먼지가 좀 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벽돌이 좀 이제 지저분해 보이거나 좀 입체감, 실제감이 좀 들게 하는 방법이 이 먼지라는 부분인데, 이 먼지의 게이지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쭉 올려주게 되면은 이 재질이, 지금 제가 좀 과도하게 올려볼게요. 과도하게 올리면 지금 이 벽돌에 좀 세월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처럼 어떤 재질이든 지금 이 먼지라는 탭을 이용을 하면은 좀 실제와 같은 좀 사용감이 있는 벽돌 재질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0으로 두게 되면은 좀 깔끔한 벽돌 재질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벽돌을 분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루미노시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세부 사항도 있는데요. 이 세부 사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벽돌에 텍스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텍스처의 원본의 채도, 감마, 리프트, 게인, 요거를 통해서 내가 텍스처 원본의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저희가 색상을 통해서 색상 믹싱을 시켜줬던 방법과는 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본 텍스처의 이제 채도와 그 다음에 감마와 리프트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러프니스 이제 반사값인데요. 이 재질의 반사값을 감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텍스처가 반사되는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텍스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굳이 세부 사항까지 저도 크게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메탈릭인데요. 이 메탈릭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도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트윈모션에서는 이제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재질이든 이 재질이 좀 메탈릭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자동 세팅 값이 있어요. 저희가 뭐 다른 이제 뭐 3D Max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메탈 재질을 내려고 하기 위해서 막 반사값 올리고 그 다음에 막 러프니스 값 조절하고 해가지고 막 메탈릭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지 않고 트윈모션은 간단하게 이 메탈릭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옵션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벽돌 재질에서 사실 지금 이 메탈릭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트윈모션에서는 이 메탈릭 효과를 줄 수 있는 설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될 거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건너뛰고 이 이미시스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시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재질을 설정을 해놓은 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이 재질은 내가 발광체로 만들겠다라는 이 옵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잘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뭐 실내에서 이제 조명등의 색깔을 이제 강제로 좀 발광하는 객체로 바꾼다거나 할 때 이 옵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시브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광체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 강도 조절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컬러 박스가 있는데 이 발광체 컬러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시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굳이 내가 어떠한 발광체의 재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제 강도만으로 바로 이 재질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봐야 될 설정은 뭐냐면, 저희가 위쪽에 보게 되면은 UV라는 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휠을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하게 되면은 이 재질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위에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 UV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화면에 있는 벽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넓은 한 판의 한 장의 텍스처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이제 텍스처가 여러 개 겹쳐져서 보이는 이제 형식의 이제 텍스처들인데, 이 텍스처들의 크기라든지 뭐 매핑이 되는 순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V 탭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핑이라는 탭에 보면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회전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쭉 올려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 메테리얼 재질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재질이든 트윈모션에서 내가 재질을 회전시키고 싶다. 뭐 외장 판넬이나 지크 판넬 같은 경우에 뭐 45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따 추후에 하겠지만 외부에서 불러온 판넬이 가로형 판넬이었는데 세로형 판넬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 부분에서 회전을 통해서 나의 재질을 이제 회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 부분은 말 그대로 지금 텍스처 한 장에 스케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벽돌의 스케일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 혹은 이제 뭐 타일의 스케일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통해서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가끔 가다가 지금 어찌됐든 스케일을 조절할 때, 전체적인 XY 축에 이제 텍스처가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서 커졌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 스케일 밑에 세부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X축으로 늘리기, Y축으로 늘리기, 그 다음에 오프셋 XY가 있습니다. 이 오프셋 XY는 뭐냐면
이 텍스처의 좌표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벽돌의 시작점이 난 여기가 아니라 이 끝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X 오프셋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으로 텍스처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위쪽에 X축으로 늘리기는 말 그대로 X축으로 스케일의 텍스처를 늘리는 거고요. Y축으로 늘리기는 말 그대로 Y축으로 스케일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처의 한 장의 스케일을 인위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텍스처가 시작하는 위치라든지 텍스처의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위적으로 너무 커서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모션이라는 탭이 또 있거든요. 이 모션이라는 탭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보게 되면은 X 속도, Y 속도가 있습니다. X 속도를 마우스로 쭉 늘려가지고 너무 빨라서 늘려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텍스처가 X축으로 무빙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텍스처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 가끔 이제 전광판 같은 거 만들 때 씁니다. 포토샵에서 뭐 전광판 이미지 텍스처가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놓고 전광판에다가 메테리얼을 적용시킨 다음에 요 이제 모션을 통해서 이제 옆으로 계속 전광판이 움직이는 거 요거를 하면은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는 이제 무지개 이제 스크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걸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Y 속도는 말 그대로 이제 Y축으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제가 지금 X 속도하고 Y 속도를 같이 조금씩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지, X 속도를 제로로 해놓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재질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이 Y 속도 같은 경우에 저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가끔 표현할 때 이거 좀 씁니다. 네, 엘리베이터 텍스처 이제 문짝 하나 넣어놓고 이제 좀 움직이는 텍스처 넣어놓게 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 위아래로 혹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제 그 계단 발판이 막 움직이는 그런 이제 텍스처 같은 걸 표현할 때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위쪽 탭에 가보시게 되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텍스처의 좀 특수성을 띠게 해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보세요. 이 엑스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엑스레이로 활성화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 재질이 기존에 넣어놨던 재질이 없어지게 되고요. 엑스레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냐면 이게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벽돌이 들어가 있고 저 뒤에 있는 벽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말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오브젝트에 제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제가 어떤 객체에 의해서 뒤에 객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XLA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이 객체를 넘어서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재질이 투영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언제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쓰고요. MEP 프로젝트 할 때 배관을 좀 보여줄 때, 즉, 가끔 이제 실링 같은 거를 이제 마감을 쳐놓으면은 저희가 실링을 뭐 레이어를 삭제를 해서 위에 배관들을 보여주는 그런 뭐 이제 좀 프로젝트가 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실링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배관에다가 매핑 소스를 적용을 시키고, 이 엑스레이를 투영해서 배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엑스레이를 꺼주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기능을 내가 이 재질을 투영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단에 있는 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재질이 어떤 객체에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이쪽 할당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할당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재질이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객체랑 같이 묶여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무수한 매핑 소스를 적용했다 뺐다 삭제했다 하게 되면은 혼돈이 오고 어디에 이 재질을 적용했지라는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적용 대상, 즉 이 매테리얼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레이어 창의 객체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가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트위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테리얼 재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재질들은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쪽 오른쪽 창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 뭐 반사값, 텍스처의 사이즈, 스케일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시면 내가 원하시는 재질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 물론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재질도 되게 좋은 재질들이 많고, 저도 다양하게 한 6, 70%는 이 위치에서 트윈모션에서 제공해주는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없는 커스텀한, 저희 고객이 원하는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매핑 소스를 여기에다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매핑 소스를 적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우스 쪽 따라오셔서 하단에 보게 되면은 매테리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테리얼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 독스에 현재 지금 저희가 모델을 불러왔던 매핑 소스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게 되면 표준이라는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새 표준이라는 매테리얼 9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뭐 반사값이든 뭐든 이런 거 다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텍스처를 적용시켜서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 이 재질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요. 이름을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타일 그냥 001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불러오고 싶은, 내가 원하고 싶은 재질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타일 00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레이어 창에 이제 이 재질의 설정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매핑 소스를 이제 불러오면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 부분에 세부 사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몇 개 이제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열기 버튼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이 팝업 창에서 내가 외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핑 소스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올 때 확장자는 이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확장자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트윈모션에서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들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의 확장자들은 모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JPEG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텍스처에 매핑 소스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매핑 소스를 제가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싶으면 저희가 아까는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서 했잖아요. 얘를 이쪽 매핑 하단인 독스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제가 이런 타일 모양 한 장짜리를 불러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죠. 근데 불러왔는데 스케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러프니스나 메탈 값들은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지 같은 경우에도 넣으실 수가 있고, 컬러 믹싱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컬러를 믹스를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테리얼을 만들 때 외부 텍스처를 불러오고 나서 하단에 있는 옵션들은
원래 트윈모션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옵션을 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 한 장이 패턴져 보이잖아요. 이게 패턴져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패턴져 보이는 걸 좀 랜덤하게 해줄 수 있는 트윈모션의 기능이 있어요. 그 어디 있냐면 이쪽 UV 탭에 가보시게 되면은 목록 중에 UV 랜덤화라는 이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윈모션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매핑 소스 텍스처를 막 회전을 시켜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좀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을 좀 크게 키우고 이 UV 랜덤을 껐다 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져 보이는 텍스처를 좀 패턴져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외부에 있는 텍스처를 들고 왔는데 너무 작거나 이 스케일을 올려도 지금 보면은 어느 한계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텍스처 크기를 원본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UV에 있는 월드 스페이스를 딱 누르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 매핑 소스의 스케일을 텍스처에 있는 스케일이 아니라 이 트윈모션 안에 있는 스케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수월하게 디테일하게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부에서 텍스처를 불러왔는데 혹은 외부에 있는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텍스처가 너무 작아 늘렸는데도 작아 그러시면 여기 월드 스페이스를 꼭 클릭해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불러온 재질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소형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들이 뭘 많이 쓰시냐면 사실 쓰는 재질이 되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원하시는 다양하게 뭐 재질은 무수하게 많지만 소장님들만의 이제 특유의 쓰시는 재질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외부에서 불러온 재질이 제가 엄청 자주 쓰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트윈모션을 불러올 때마다 새로 재질 불러와서 옵션 반사값 설정하고 뭐 먼지 설정하고 스케일 설정하고 이러는 이제 수고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을 저희가 유저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내가 등록을 시키고 싶은 재질이 요 하단 독스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레이어 창 하단에 보게 되면은 지금 미리 보기 창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점점점점 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재질 설정, 즉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이 재질 값을 유저 라이브러리에 적용시켜서 트윈모션을 껐다 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도 항상 이 재질을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누르게 되면은 왼쪽 라이브러리 창에 최상단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유저 라이브러리 탭이 있어요. 이 유저 라이브러리 탭에 타일 매핑이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껐다 켜도 이 재질이 계속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뭐 새로 만든다거나 해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쓰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저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매핑 소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자주 쓰는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저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트윈모션에서 총 두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리해드리면 결국엔 트윈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 트윈모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불러와서 재질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질을
매테리얼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